안녕하세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조례가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청사진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서울, 정말 거대한 도시죠? 이렇게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는요, 늘 한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낡은 공간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고 또 미래를 위한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새로운 조례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서울시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례의 목표가 뭐냐? 아주 명쾌합니다. 도시의 땅을 좀 더 똑똑하게 쓰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공급하자. 바로 이 두 가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목표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나왔을까요? 이번 조례의 핵심은요, 바로 두 가지 새로운 개발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하나는 성장 거점형, 다른 하나는 주거 중심형입니다. 이 둘은 목표부터가 완전 다릅니다. 성장 거점형은 상업,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고요. 반면에 주거 중심형은 낡은 동네를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죠. 말하자면 하나는 도시의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자, 먼저 성장 거점형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지하철역 하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례를 보면 2개 이상의 철도 노선이 만나는, 그러니까 환승역을 의미합니다. 규모도 최소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하고요. 그야말로 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주거 중심형입니다. 역 주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이 대상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노후도 조건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 60% 이상이 지은 지 20년이 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가 시급한 오래된 동네부터 먼저 되살리겠다. 이런 서울시의 확실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포크레인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잠재적인 개발 지역이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딱 지정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바로 주민들의 제안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우리 동네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에 내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이게 법적인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서울시에 정식으로 신청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도장을 딱 찍으면 드디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고 심판이 필요하죠. 특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에서는 민간 개발사의 이익과 우리 모두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이번 조례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을 더 높게, 더 넓게 짓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길도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바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여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용어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 즉 주고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가 개발사한테 좋아, 더 높이 짓게 해줄게 하고 용적률 같은 규제를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개발사는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공원이나 공공주택 같은 형태로 도시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착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요, 허가 도장 받느라 몇 년씩 걸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게 바로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하지만 역할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원래는 건축심의, 교통심의, 환경심의 다 따로따로 다른 위원회에서 봤던 걸 그냥 이 위원회 한 군데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정 절차에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달려야 하는 폭주기관차 같은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조례 제7조를 보면요. 만약에 사업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처음에 사업에 동의했던 토지 소유주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다시 동의해서 이 사업 취소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끝까지 존중하는 아주 강력한 견제 장치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새로운 조례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쫙 모아서 미래의 서울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 60초 만에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서울시가 재개발 속도를 확 높일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둘째, 그 카드의 핵심은 상업 중심의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의 주거 중심형이라는 두 가지 길이고요. 셋째, 이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은 규제 완화와 공공기여를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위원회라는 패스트트랙이 이 모든 과정의 속도를 높여줄 거라는 거. 간단하죠? 결국 서울시는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청사진을 통해서 20년 뒤 우리가 살아갈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